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0일 태국 뉴스입니다. 11월 15일 너이크라통 축제를 앞두고 방콕과 주요 관광지 외에도 지방의 도시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당국이 알리고 있습니다. 너이크라통은 불교와는 관계가 없는데 크라통을 물에 띄어 한 해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원하는 행사이며 치앙마이 등 북부지방은 이삥이라고 부르며 크라통 대신 풍등을 날리기도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정부는 상무부의 무역과 투자 전략 분석을 긴급 지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취임하면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어 태국에게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국도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 건기가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국은 전국의 국립공원을 방문하면 서늘한 날씨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수완너품 공항의 세 번째 활주로가 1일부터 공식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세 번째 활주로 운영으로 수완나품 공항의 이착륙 횟수가 시간당 68편에서 94편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6,500만 명의 여행객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활주로는 너비 60m, 길이 4,000m입니다. 할리우드 배우인 러셀 크로우가 미슐랭 식당인 제이파이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했다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고 하네요. 패톰탄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후보의 당선 축하를 전하며 미국과 강력한 양국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총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해 오랜 시간 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태국의 공공부채는 11조 7천억 바트로 태국 GDP의 64.02% 수준이었는데 당국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 허가를 받은 외국 기업의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9월까지 636길 외국 사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9개월간의 투자액은 1,348억 바트로 2,505명의 태국인을 고용했다고 하네요. 신규 사업체 중 일본계가 157개 기업, 싱가포르 96개, 중국이 89개, 미국 86개, 홍콩이 46개였습니다. 심야 시간 사건 나콘 산림보호소에 무장강도 5명이 침입해 직원 2명의 손발을 묶은 뒤 총기와 휴대폰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CCTV까지 제거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당국은 법치를 무시한 잔혹범죄라면서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야생 조류를 포획한 남성을 프라쭈업 키리칸 방사판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야생 조류 사체 9마리와 포획 도구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건기에 들어가면서 비가 내리는 날은 줄어들었지만 방콕과 수도권 일부 지방의 침수 위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국은 짜오프라야 강변과 운하를 중심으로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산사태와 돌발홍수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7일까지 제16회 방콕 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전 세계에서 출품된 80편의 영화가 센트럴월드에서 상영된다고 합니다. 태국의 드라마에서 고양이를 독살하는 장면이 방영되자 시청자로부터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는 이것은 명백한 동물학대라면서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태국의 형법에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과 4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드라마 제작사 측은 촬영 당시 고양이에게는 마취제가 사용되었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태국 최고봉인 치앙마이 도이 인타논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은 추운 날씨를 맛보고 있다고 당국이 알리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7시 기준 방콕의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농도는 모든 지역이 기준치를 넘어서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방콕 시내의 오염 농도는 입방미터당 평균 36.2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넘캠이 52.5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오염이 심했고 다음으로 톰부리와 크롱사무와 타우유어타나와 왕텅랑 순으로 대기가 나빴습니다. 10일 새벽 2시 24분경 매홍손바이 지역에서는 규모 1.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km로 일부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껴 잠에서 깨기도 했다고 하네요. 9일 새벽 1시 2분경에는 치앙마이 치앙다오 지역에 규모 1.4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차칭사오 뺑야오 지역의 재활용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22세 인도인 남성과 46세 중국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공장과 주변 부지에는 산업 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중금속이 포함된 화학물질도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허가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태국과 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중국이 태국에 판다 한 쌍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치앙마이 동물원의 판다 사육시설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기 시즌 치앙마이를 비롯한 북부지방의 대기오염이 심각해 이에 대비하는 시설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판다의 인수일자는 중국 당국과 조율할 것이라고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러이끄라통과 이빙 축제를 앞두고 태국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에서 풍등을 날리지 말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풍등 외에도 드론을 날리거나 폭죽, 레이저 빛을 공중에 쏘는 경우 항공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유타야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은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2층 버스에서 차를 마시며 유적지를 둘러보는 버스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데 과연 음식이나 음료를 제대로 마실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기는 하네요. 페차부리 이민국경찰은 37세와 28세 미얀마 남성을 하오요이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마약과 밀수 담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사라부리 깽코이 지역에서 28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맡아 기르던 12세 어린이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올해 지구 기온이 기록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해였다고 태국 당국이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한 첫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모작이 가능한 나라인데 당국은 올해 대형 저수지의 저수량이 82%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모작을 하는 농지는 총 1000만 아이로 농사에 필요한 용수는 72%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트래블 랭킹에는 2025년 가봐야 할 명소 톱10에 꼬사무이가 올랐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꼬사무이는 88평방마일에 달하는 깨끗한 열대우림과 백사장, 푸른 바다를 자랑하며 익스트림 스포츠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관광객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태국 남부지방은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나콘시탄마락과 파텔롱, 얄라와 빠따니 지방에 강변과 운하저지대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기 사건은 70만 8,141건으로 피해액은 748억 9,313만 바시였다고 합니다. 당국은 범죄에 사용된 54만 4,183개의 계좌를 동결하고 82억 4,378만 밭을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0월 한 달간 접수된 사기 피해 건수는 36,138건, 피해액은 27억 7,710만 바트였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수입된 샤인 머스켓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었습니다. 당국이 수입된 샤인 머스켓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설명하고 섭취 전 물에 15분간 담근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7일 밤 11시 30분경에는 태국 북부와 인접한 미얀마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km로 42km 정도 떨어진 메사이와 치앙마이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크맥스는 탁신 정권 당시 태국 주도로 설립된 메콩 지역 협의체인데 이번에 중국 쿤밍에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패통탄 총리는 태국이 공공보건 정책 확대에 주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금융 시스템, 특히 현금 없는 송금 시스템의 역내 구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티와 탈라발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에서 야생 호랑이가 포착되었다며 당국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라티와과 얄라 지방에서는 과거 2마리의 야생 호랑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번에 포착된 호랑이는 3번째 호랑이로 모두 말레이 호랑이라고 합니다. 푸켓 당국은 일부 오토바이 택시기사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푸켓의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면서 오토바이 택시기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다가오는 관광 시즌에 맞춰 빠통의 방나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대형 TV 방송사들은 올해 말 대규모 감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방송사들은 비용의 30% 절감을 목표로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해고자들에게는 노동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태국 경찰의 범죄는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경찰청은 나콘 나차시마와 방콕 수티산 경찰서, 관광경찰과 사라부리 지방 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9명의 경찰관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된 경찰관들은 중국인 사업가로부터 3억 밭을 갈취한 사건에 관여했는데 경찰은 관련된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다완 문화부 장관은 태국인을 대상으로 도덕성과 관련한 조사에서 부모나 입양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3.29%의 태국인들이 부모와 입양인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93.13%가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규칙을 지킨다 92.59%, 정직하다가 92.44%였는데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용서의 실천율은 91.24%, 절제는 89.66%로 전반적으로 좋은 수준이지만 실천율이 약간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유엔 도로 안전 특별대표를 만나 도로 안전을 강화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총리는 헬멧과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와 음주운전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계몽하겠다면서 특히 헬멧을 600바시아로 생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이내, 주당 48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이 넘을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1.5배, 휴일에는 3배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2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슈퍼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태국인의 68.1%는 정치에 극심한 동요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31.9%였다고 합니다. 태국인이 걱정하는 불안 요소로는 경제와 금전 문제 62.3%, 정치적 갈등 61.7%, 마약 문제 60.8%, 온라인 사기 56.8%, 국민 안정 54.2%라고 답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정당이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74.5%였습니다. 관광업 회복과 주요 관광지의 유흥업소 영업이 새벽 4시까지로 연장되면서 태국의 주류 생산과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는 리오였으며 다음으로 찬과 싱, 카라바오 순이었습니다. 태국산 위스키 중 판매량 상위 제품은 루앙카오와 브랜드 285, 홍통이었습니다. 방콕을 출발해 치앙마이 치앙센으로 향하던 여객버스가 프레지방에서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는 트럭과 추돌로 도로를 벗어나 전도되었는데 승객 1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방콕 시내에서는 병원으로 향하던 택시 안에서 미얀마 국적의 임산부가 출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경 교통정체로 인해 병원을 500m 앞둔 상태에서 출산이 시작되었으며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출동해 택시 안에서 여아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방콕은
최악의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곳으로 차량 안에서 출산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 기내에서 외국인 승객이 비상구문, 손잡이에 손을 대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태국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승객은 비상구의 승무원 자리에 무단으로 앉았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비상구 손잡이를 잡았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이 외국인 승객을 제지하였으며 인천공항 직후 경찰에 인도했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일본인을 납치 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본인 2명을 파타야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일본인들은 방콕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호텔방으로 납치해 30만 바트를 뜯어내려 했지만 13만 5천 바트만 받아내자 폭행을 가했는데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일본 대사관에 신고해 왔다는 것입니다. 3인조의 범인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지만 2명이 도주 후 파타야의 호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되었습니다. 깐짜나부리 지방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실에 수업 중 송아지가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영상을 찍어 SNS에 게시했는데 하루 만에 110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교사는 송아지가 교실에 들어온 이유는 모르겠다면서 송아지는 교실을 한 바퀴 돌아다닌 후 밖으로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시내에 많은 중국 식품점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제품에 대한 적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 3개월간 17개소의 중국계 슈퍼마켓을 조사한 결과 불법 제품 9만 5천 점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타야시는 해수욕객 안전을 위해 제트스키 등 모터를 장착한 해상 스포츠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터보트와 제트스키, 파라세일링과 바나나보트 등은 해변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파타야 해변의 양쪽 끝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를 이용객 집합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해변 가까이에서도 제트스키나 모터보트가 운행하면서 스노클링이나 해수욕을 하던 여행객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트라지방의 꼬꾸섬의 절반이 캄보디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1년 태국과 캄보디아 협정에서 남쪽 지역 절반이 캄보디아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자 품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섬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부총리는 꼬꾸는 분명한 태국의 영토라면서 주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꼬꾸섬의 영유권에 대해 캄보디아와 협상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태국과 캄보디아는 시사켓에 인접한 뚜레아 위히어 사원의 주변 영토를 두고 호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푸켓 찰롬경찰서는 위험운전 혐의로 9명의 영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영국인들은 대형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운전을 했는데 소음에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방콕 왕텅랑 경찰서는 라프라오소이 80에 위치한 식당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마작 도박을 하고 있던 중국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식당에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중국인들이 도박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용 지방에 위치한 두 곳의 학교 학생 700명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대항 체육 행사 직후 구토와 복통 등을 호소했는데 당국은 식사나 물 또는 얼음이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콕 항공은 관광객 수요에 대응해 치앙마이와 끄라비 노선의 운항을 재개합니다. 또 내년 3월까지 방콕과 끄라비 간 노선의 운항을 증편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태국 기반의 글로벌 OTA 플랫폼인 아고다의 옴니 모겐스턴 CEO는 지금처럼 일본을 싸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태국인이 아고다를 통해 검색한 여행 목적지 1위는 일본이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과 홍콩, 중국과 말레이시아 순이었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도쿄가 1위였고 다음으로 오사카와 서울, 타이베이와 홍콩 순이었습니다. 태국인에게 인기 있는 액티비티 톱5는 싱가포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홍콩 디즈니랜드와 싱가포르 아쿠아리움, 오사카 주유 패스 순이었습니다. 푸켓 당국은 하이 시즌에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1000명 이상의 태국인에 대해 약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뚜라지방의 우체국에서 밀수된 외국산 담배 2,160갑을 압수했습니다. 캄보디아로부터 밀수된 담배가 SNS를 통해 팔려나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으며 우체국에서 30개의 소포상자 속에 있던 밀수 담배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마약 단속국은 영국으로 대마를 밀수출하려 한 영국인과 네덜란드인을 방콕 시내 콘도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빌린 다른 주택에서는 30kg이 넘는 건조 대마가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방콕 보베시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7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들은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라오스인이 5명, 미얀마와 중국인 각 1명씩이었습니다. 부리람에서는 전직 교사인 64세 모친이 마약과 온라인 도박에 빠진 42세 아들을 집안에 설치한 철창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친은 아들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진한 일도 있었다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마약 중독은 계속되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결국 모친은 아들을 집안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철창에 가두었는데 이것이 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푸켓 까말라 해변에서 오토바이를 탄 이스라엘 남성에게 경찰이 5,000바트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로 태국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태국 재무부는 태국인의 건강을 위해 소금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는 염분 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해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현재의 염분 섭취량을 30%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몇 년 전에도 설탕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콕 후웨이관 경찰서는 무어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펍을 적발했습니다. 까차닥밤 펜소이사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내에 펍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업소 내에는 중국인 남녀 26명이 있었으며 마약을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11월 29일과 30일 파타야에서는 국제 불꽃놀이 축제가 열립니다. 5개국이 참가해 다양한 불꽃놀이 쇼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외에도 인기 밴드의 무료 공연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